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작가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신문에 연재 소설을 한 6, 7년 정도, 5, 6년 정도 날마다 옛날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소설 작가라는 칭호를 얻게 됐는데, 실제 저는 제 직업은 사실상 무직입니다. 없는 직업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승계받아갖고 농사를 짓게 돼서 농사꾼이 됐고, 또 논농사, 벼농사만 하니까 안 되니까 또 복숭아를 좀 심어서 복숭아 과수원쟁이가 됐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식당을 열었죠. 중국에 가서 그 북경오리를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베이징도. 그래서 이제 그 오리고기를 거기서 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걸 한국에 가서 좀 팔아보자. 이 오리가 이렇게 구워놓으니까 맛있구나 해갖고 오리고기를 연구해서 오리 바베큐 장사가 되고, 또 오리만 하면 안 되니까 통삼겹 바베큐 장사가 되고, 또 그것도 아니까 또 닭을 토종닭을 구워서 파는, 숯불에 구워서 파는, 그렇게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점심 메뉴로 또 오리탕을 한 그릇씩 싸게 이렇게 백반으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그 호구지책을 하는 거죠.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최소한 제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어째요? 뺏어먹죠. 전두환이는 칼을 들고 뺏고, 응?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아서 챙기고, 또 없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 주식, 로또 같은 것에 당첨되기를 바라죠. 그래가지고 줍는 거죠. 그냥 줍거나 빼앗거나 훔치는 것. 이 세 가지 아니면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 가지에 다 재주가 없습니다. 글을 써도 삼류 작가니까 누가 원고료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농사를 진다 해서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부자 될 수도 없고, 또 과송을 한다 해서 부자 될 수도 없고, 식당 영업은 철저히 지금 그 불경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자가 뭡니까? 좀 취미생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전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박이나 여자, 술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즐긴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에 또 미쳐서 살죠. 좋은 차를 빚내서 끌고 다니면서 허물 좋게 허황에 들떠서 여자만 사냥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도박만 하다가 폐가망치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또 주식에 미쳐서 폐가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결국 돈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돈,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거 가진 사람들 참 솔직히 말해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죠. 왜? 돈 많은 사람은 작은 돈까지도 뺏어가려고 해요. 내가 결국 뺏기게 되더라고요. 응? 지위 있는 사람들 내가 그한테 굽실거려야 돼요. 돈 가진 사람은 내 걸 뺏어가고, 지위 있는 사람은 굽실거려야 되고, 권력 가진 사람은 어째요? 또 알랑거려야 되더라고요. 이 세 부류는 저하고 직성이 안 맞아요. 뭐 바른 소리도 할 수 없고, 옛날에 뭡니까, 장자나 또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깡도 없고, 물론 저는 제 글 속에서 그런 깡도 좀 보이기도 했죠. 요새도 나이를 먹었습니다만 미혹대에서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미혹입니다. 내 정신을 빼앗겨버린 거, 혼미한 상태에 이르는, 술에 미혹되고, 여자에 미혹되고, 돈에 미혹되고, 권력에 미혹되고, 지위에 미혹되죠. 근데 저는 일찍이 권력이나 지위 같은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명예에는 좀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류 글쟁이가 됐는가. 또 근데 유튜브 방송도 하는 게 내가 무슨 지식이 있거나 확실한 무슨 소신이 있어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려다가 이제 이렇게 나레이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나레이션이 해서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시사 비평을 하고 얼굴을 이제 비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잘나서 뭐 방송하고, 누구는 확실하게 다 알아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고. 남에게 나서지 좋아하지 않는 성품인데 저는 묘하게 지금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그래요. 나서서 죽을 게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바람을 많이 맞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운명이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해서, 운명을 물어보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근데 나중에 희한하게 그게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랄 지금 옛날 사람들, 고인들이 인생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써놓은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느냐. 참 그들은 기가 막힌 학자들이었구나. 뭐 높은 경제 갖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제가 2번 사기를 당하겠구나 했는데요. 집구석에 앉아 있어도 2번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빼앗기고. 근데 이제 그것은 내 운명이니까 그것은 어떤 그걸 다 받아들여 버렸죠. 아, 내가 돈을 쓸 올해 운이 그랬구나 하고 전부 받아들입니다. 왜 운명을 탓해서 못 얻을 것입니까? 응? 지나간 운명 또 적선했겠지. 아니면 내가 전생에 누구에게인가 너에게인가 누구에게인가 빚을 졌던 것을 이제 갚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불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운명을 보면 거의 그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100번 해가지고 100번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참 그런 거예요. 술에 미혹되고 여자에 미혹되고 응? 돈, 권력, 명예 그런 것에 미혹돼가지고 인품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잘못된 순간에 자기 자신의 브레이크를 걸고 원 상태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도취되어 살죠. 돈 많은 사람은 돈에 도취되어서 거만하게 되고, 지위가 좀 있는 사자들을 보면 그 지위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방자를 떨고, 응?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이 할 인종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게 되고 내가 알랑거리게 되고 내가 비굴하게 굽혀야 되고. 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떳떳한 사람이라면 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데 존경심이. 또 그렇지 않겠어요? 또 여자가 아름답다 능력이 있다 해봤자 성실성을 견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허황되게 놀기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해야 될 일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교정이 안 돼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채송화는 채송화 꽃이 피고, 대나무는 꿋꿋하게 살고, 소나무는 그 겨울에도 푸르게 살고, 그러나 모든 초목들은 겨울이 되면 다 쓰러지죠. 겉피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사람을 볼 때도 바르고 청정하고 순수한 사람들의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갈팡질팡 많은 미혹 속에서 살다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거. 옛날에 제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새를 좋아해가지고 새를 키워봤죠. 근데 막상 소나기에 넣으니까 이 새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새 죽어서 헤어졌어요. 응? 그 다음에 좋은 닭들이 좋아졌어요. 닭을 키우니까 또 닭들도 죽어서 헤어지게 되고, 또 강아지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죽으니까 엉엉 울었는데, 울고도 또 그 보신탕을 해놓으니까, 응? 게장국을 끓여놓으니까 또 그게 맛있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눈물로 흘리는 거고 맛있게 처먹는 것도 또 뭔가 그 모순의 존재더라고요. 그래 모두 다 짐승을 좋아하면 죽어서 헤어지는구나. 자식도 다 죽어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마누라도 죽어서 헤어질 때고, 사랑이라는 것도 다 무상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오직 나라는 하나의 덩어리만 남게 되죠. 무아. 근데 그걸 이제 석가는 무아라고 했는데, 정말 무아였으면 좋겠는데, 청정 무아였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그 무아가 아니라 혼탁한 거울에 그 찹스런 것이 낀 것처럼 잡탕 아닙니까? 세상에 참 피해야 할 불우가 있다면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지위 가진 사람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옆에 있어야 또 그 돈 한 푼이라도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돈 있는 남자에게 가서 알랑방구 끼고 또 미소를 지어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고, 남자 놈들도 누가 선거한다면 선거운동이나 해서 그래서 몇 푼 얻어먹고 지위라도 얻으려고 하고, 호가 호위하는 거죠. 여우가 호랭이의 탈을 빌려서 쓰고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것이죠. 돈의 허울, 지위의 허울, 권력의 허울,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과 멀었어요. 애초에 그 관계가 없다. 근데 제가 살아보면서 참 희한한 것을 느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화초, 꽃이 예쁜 꽃을 하나 키웠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꽃을 키웠는데 그 꽃에 이 꽃이 탐스럽게 핀다면 정말
아름다운 벌과 나비가 날아오겠거니 하고 그 꽃이 피기만을 날마다 아침에 가서 쳐다봤죠. 오늘 아침에 꽃이 화려하게 피었어요. 야, 저 꽃이야말로 아름다운 벌과 나비가 찾아오겠거니 해서 그 꽃을 딱 보는데 그 안에 찐득이, 나방, 날파리들이 거기서 우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의 이치로구나. 우리 집의 보물은 도둑놈이 먼저 알아보고 뺏어가버리고, 우리 집의 예쁜 꽃은 날파리, 찐득이, 저런 날파리들이 와서 먼저 먹어버리는구나. 우리 집에 예쁜 딸이 있으면 못해요. 이웃집 멀리서 양아치들이나 기웃거리게 되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 이런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서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무엇은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애초에 가난하게, 청량하게,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요새 전라도 호남 지방에는 좀 아침에 새벽에 눈이 좀 내렸네요. 그러나 요새 폭설은 없어요. 저기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는데 폭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전설전화TV 유튜브 방송국,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고 싶은 말이 미혹되지 말자. 이 나이에 더 이상 미혹되면 추해진다. 응? 내가 돈을 추구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추구한 사람도, 지위도 추구한 사람도 애초에 아니었는데 그것에 미쳐서 내가 살면 되겠는가. 여자나 도박 이런 것에 미쳐서는 안 된다. 술도 과하게 먹으면 내 정신을 상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해봅니다. 뭐 가장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특이한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찾는다면 의미는 없겠죠. 일상 속에서 특별한 생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방송을 해보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딱한 의자, 허리를 지탱해주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합니다. 어차피 저는 뭐 이제 여성 나레이션을 구한다고 광고를 해놨으니까 훌륭한 여성 나레이션을 만나면 제가 썼던 소설이나 전설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시부렁거리는 소리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들으시고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사실 구독해주세요 뭐 이것을 한 두세 번 해봤는데 그 참 그렇게 못 오겠더라고요. 좋은 분 와서 구독하고 내 소리가 싫으면 나가야죠. 남의 방에 와서 자기가 마치 그 방장이나 된 것처럼 이놈저놈 찾는 그런 댓글도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고치기는 합니다만 저는 남의 집에 가서 내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그들의 삶의 양식과 방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인간의 과연 운명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운명은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운명을 알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가? 방어 못하겠더라고요. 외양간을 거쳐도 도둑놈은 이길 수가 없고 100명이 지켜도 이길 수가 없고 품에 안고 자던 자식도 죽으니까 사라져버리고 때 되니까 사라져버리고 마누라도 품에 안고 있었지만 인연 끊어지니까 가서 남의 것이 돼버리고 돈도 내가 싸고 있으나 때 되니까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결국 나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고독과 외로움이 아니에요. 누가 영원히 나를 보살펴준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궤도를 따라서 가게 되죠. 높이 올렸다가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돼서 높이 올라갔습니다만 하늘은 결국 밑바닥으로 본래도 돌려버리잖아요. 하늘의 이치가 이겁니다. 운명을 공부해 보니까 높이 올라간 것은 큰 부자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겁니다. 삶은 산과 같아요. 산 높이 올라가면 어때요? 높은 산 다음에는 반드시 깊은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높이 오른 자일수록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봐서요. 처참합니다. 윤석열 선생, 윤석열 씨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높이 오르려 하지 않았어요. 나귀한테 물어보잖아요. 나귀야.
너는 어떤 길이 좋으냐? 평평한 길이 좋습니다. 어? 내리막길도 아니고 오르막길도 아니고 평평한 길이 좋습니다.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게 되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선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남 앞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불어 나서 보십지도 않고 불어 잘난 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위급할 때는 그분들이 나서죠. 왜? 아무도 안 나서니까. 위급할 때 돈 있는 놈이 나섭니까? 돈 지키려고 도망가죠. 주의 있는 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권력 가진 놈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청명만 선비만 위급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현인이요 성인이고 군자라겠죠.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현인도 성인도 군자도 없게 됐어요. 지금 오직 기술학만 배우는 거예요. 의술기술학, 법술기술학, 다 기술학과들 아닙니까? 상업, 경영기술학, 인문과학은 없어졌어요. 문사철이라는 위대한 인문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기술자예요. 미술기술자, 뭐 음악기술자. 이 기술자들이 하는 것, 그 깊이가 없어요. 정신이 빠진 기술자들의 것들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문화예술 잡지를 좀 하면서 음악가, 화가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 기사도 여러 분 써줬습니다만 특히 교육자도 기술이더라고요. 전부 허황과 허실이더라고요. 오직 선 잘 그리는 기술, 음악 잘 하는 기술, 돈 잘 버는 기술, 쥐 잘 올라가는 아점 기술, 권력 잘 지키는 술수 기술,